안녕하세요. 비일행차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곳은 해악세대 복층입니다. 야당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당시에 제가 오픈하면서 복층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는 복층 정리가 좀 안 돼 있을 때고요. 지금은 복층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해하시기가 더 쉬우실 건데요. 최근에는 야당동의 복층 빌라의 가격들이 6억이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는 4억대가 많았는데요. 여기도 4억 중반으로 분양하는 현장이니까 해악세대 복층이긴 하나 그래도 요 정도 평수에 이 가격대가 야당동에서 이제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딱 4억 중반선에서 복층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두 개 동을 분양을 했었던 곳이고 분양도 굉장히 빨랐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복층 한 세대가 결국 해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차는 이렇게 한 대만 필로티 주차고 나머지는 노상 주차입니다. 바깥쪽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세대당 한 대씩 겹주차 없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쾌적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고, 공동 현관으로 올라가는 이쪽은 계단 4칸이 있지만 한쪽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모차나 휠체어 이동은 편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공동현관 들어오면 계단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바로 탑승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12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 소개니까 4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조금 넓은 편입니다. 22.7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복층 확장 포함해서 65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현관은 기역자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고요.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한쪽에다 자전거 등을 보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신발장 2칸이 더 채워져 있고요. 메인 신발장은 이쪽에 있습니다. 3칸인데 가운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틈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은 밀어서 넣어둘 수도 있겠죠. 자, 일괄 소등 버튼은 이쪽에, 중문은 여닫이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면 우측에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조금 더 들어오면 여기에 아래층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은 조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직사각형인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안쪽에서 보면 세대 현관처럼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저쪽까지 8m가 넘는 길이니까 방 크기 자체는 꽤나 넉넉합니다. 자, 이쪽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또 이 방은 방이 좀 크다 보니까 곳곳에 채광창, 환기창을 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은 좀 길게 채광창을 만들어 놨는데 바깥쪽을 볼 수 있어서 개방감이 좀 있고요. 자, 이쪽에 환기창이 하나 있고 바로 옆에 또 채광창, 그리고 저 안쪽에 환기창이 있습니다. 자, 끝까지 오면 여기에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을 열어보면 여기는 계단 아래에 서비스 공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절용품은 이쪽에다 다 넣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넉넉한 첫 번째 침실부터 살펴봤고요. 모든 공간에 조절기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합니다. 자, 이쪽이 아래층의 메인 욕실입니다. 파티션으로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선반도 있고 2단 수납장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메인 욕실 맞은편이 안방입니다. 안방에 에어컨 역시 설치는 되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안방이 좀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이 안방이 그렇게 많이 큰 안방은 아닙니다. 한 3,300에 3,300 정도 되니까 그냥
안방으로 쓰기에 적당한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방이니까 이 뒤에 공간이 더 있어야겠죠. 이렇게 유리 파티션으로 드레스룸을 구분을 지어 놨네요. 자, 여기서부터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쭉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드레스룸 공간이 한 10자 정도 되니까 옷 수납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쪽에 채광창을 또 만들어 놨네요. 자, 안방 욕실도 있는데요. 안방 욕실이 좀 많이 넉넉한 편입니다. 이쪽에서부터 양변기인데, 이번에는 양변기에 비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있고 위에 선반, 수납장 있고요. 거울 단장 있고, 역시 파티션으로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샤워 공간이 조금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욕실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의 안방 욕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와서 바로 주방에 있으니까 먼저 좀 보겠습니다. 주방의 이 폭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집을 소개할 때 냉장고 자리,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 자리가 조금 애매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방 스타일은 추가 식탁을 놓기에는 살짝 좀 공간이 애매합니다. 자, 이쪽에다가 4인용 식탁을 놓고 쓰려면 쓸 수는 있지만, 놓고 쓴다면 이 통로가 조금은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식탁을 놓을 게 아니라 다이닝 룸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다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멀바우 상판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11자 형태의 주방입니다. 메인 냉장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대 이쪽에다 놓으시면 되고요. 이 옆에는 수납장입니다. 전기 밥솥을 넣고요. 아래쪽에는 광파 오븐레인지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개수대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주 도마 살균기도 옵션으로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인데요. 인덕션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에 레인지 후드가 이렇게 똑딱이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은 그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을 한번 드릴 때요, 이쪽에다 김치냉장고를 놓으려면 놓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다 놓게 된다면 이쪽 수납장을 쓰기가 좀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두는 게 아니고 저 안쪽에 있는 추가 멀티룸 공간에다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수대가 이쪽에도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이쪽은 보조 개수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메인 개수대는 이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룸을 좀 볼게요. 주방 맞은편에, 그러니까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식탁을 놓고 다이닝룸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다이닝 룸으로 쓰겠다 그러면 한쪽에다가 김치 냉장고를 놓고 쓰셔도 좋겠죠. 다만 김치 냉장고가 여기에 있으면 동선은 살짝 조금 불편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폴딩 도어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닫아 두고 싶을 때는 쭉 밀어서 닫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멀티룸 공간에는 따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거실입니다. 거실은 4,500에 4,500 정도 되는 아주 넓은 거실입니다. 보통 한쪽은 4,000이 넘어도 소파 자리 라인은 4,000이 넘지 않는데, 여기는 모두 다 4,000이 넘기 때문에 꽤 큰 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실 쪽에 에어컨 역시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호는 KCC 이중창이고 방향은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건, 제가 당시에 왔을 때는 이쪽에 있는 이 빌라는 없었습니다. 지금 한참 건축 중에 있는데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집들이 있어도 이쪽이 트여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집이 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처럼의 개방감은 사라졌지만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동간거리가 꽤 멀고 양쪽으로 집이 있다고 해도 답답함은 크게 없는 거실이지만 이쪽에 있는 빌라가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빌라가 하나 들어서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용도실은 주방 옆이 아니고요, 이 멀티룸 옆에 있습니다. 위에는 빨래 건조대가 하나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탁실 전용 공간이기 때문에 세탁실로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세탁실로만 쓰기에는 공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수도는 이쪽에 되어 있고 저쪽에도 있으니까요, 세탁기는 원하는 위치에 놓고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옆에 또 하나의 발코니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작지 않거든요. 여기는 세탁실 공간은 아니니까 별도의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 창도 크게 만들어져 있고 옆으로 건물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측면은 다 터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는 뷰도 특별히 답답함은 없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은 게 장점입니다. 거실도 크고 주방도 충분히 넉넉한 편인데 발코니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 다용도실도 있고요. 그리고 멀티룸까지 있으니까 수납할 때도 많고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분리해서 사용하기에 좋은 복층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복층 계단 폭이 92cm 정도 됩니다. 보통 빌라 복층 폭이 90이 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여기는 이 폭도 90이 넘고 계단의 높이도 높지 않습니다. 경사가 심하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는 계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틀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요. 당시에는 이런 공간이 없었는데요, 지금 완성된 후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공간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여기는 복층의 창고처럼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주 크진 않은데요, 계절용품 보관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또 당시에 제가 왔을 때는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촬영을 해서 좀 공간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깔끔하고 구조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먼저 복층 거실인데요, 복층 거실은 기역자로 살짝 좀 꺾여 있습니다. 아래층에 침실 1번처럼 살짝 꺾여 있는데 공간 자체는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쪽을 분리해서 이쪽은 이쪽대로 또 방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완성된 복층을 보니까 여기는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트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가족실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여기는 영화관처럼 꾸며서 사용을 해도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에는 보조 주방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수대 있고요, 2구 전기레인지 있고 한쪽에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도 따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조 주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쪽에 복층 욕실이 있는데요, 이 복층 욕실은 크기도 크지만 살짝 좀 특이한 건 수도를 2개 설치해 놨습니다. 만약에 세탁기를 위로 좀 올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욕실 안쪽에 세탁기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샤워 공간이 따로 분리는 되어 있진 않은데요, 공간이 넉넉해서 샤워를 하기에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자, 안쪽에 양변기, 수납장, 거울 다 설치가 되어 있는 복층의 욕실도 살펴봤고요. 자, 이쪽에 복층 방이 하나가 있는데 이 방도 살짝 꺾여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또 안쪽에도 공간이 더 있는데요, 메인 공간이 여기입니다. 이 방 크기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네모 반듯한 느낌은 없습니다. 자, 한쪽에 수납장 쳐져 있고요. 제가 왜 네모 반듯한 느낌이 없다 이런 말씀 드렸냐면 이쪽에도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아래쪽에 수납장을 채워놨는데 열어보면 이쪽은 분배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가리기 위해서 설치해 놓으신 것 같고요. 한쪽은 그래도 이렇게 작긴 하지만 자잘한 짐들은 넣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가 수납장을 더 설치해서 쓰기에는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한쪽에 이미 이런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맞은편에다 마주보고 수납장을 설치하기에는 여기가 비좁아지니까 여기는 그냥 이대로 놓고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은 그래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뭐 행거를 설치를 하시든 수납장을 설치를 하시든 오히려 이쪽 공간이 더 활용하기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복층의 방 한번 살펴봤고요. 복층의 층고는 대체로 다 높은 편입니다. 지금 이쪽이 특별히 어디가 뭐 낮고 높고가 없는데요. 2m가 다 넘는 층고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방 쪽만, 이 방 안쪽만 저쪽이 살짝 좀 낮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층 내부 공간은 다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로 나가보면 이 안쪽에 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복층의 테라스 공간 자체도 굉장히 여유가 많은 편입니다. 조금 다른 복층들하고 좀 다른 건 여기에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지는 않잖아요. 예, 다른 복층들은 올라가 보면 이 난간대만 쭉 있는데 여기는 옆으로 기둥을 다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액자 같은 그런 느낌의 풍경을 테라스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면서 칸막이를 치기에도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여기 기둥이 이미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이렇게 막고 여기도 막고 여기도 막고 이런 식으로 막아서 쓰기에는 참 편리한 것 같은데 여기 테라스에 올라와서 보면 이쪽은 다 트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막아서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아래층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여기에 집이 없었는데 지금 집이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정도는 이렇게 막아서 사용을 하시면 사생활 보호도 가능한 테라스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해악세대 복층 하나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가격이 이제 다 6억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많이 비싸졌습니다. 예, 저도 체감을 하고 있고 저한테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도 가격을 들어보시고 이제 많이 비싸졌네요,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아직까진 4억 중반에서 야당동 쪽에서 복층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이니까요. 나와서 직접 또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운전 하시는 분들 안전 운전하시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